내 남편과 결혼해줘. 제목만 보고 이건 또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하고 봤더니 꽤 유명한 원작이 있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다 같은 복수와 함께 끝에 기막힌 반전이 있어서 꿀잼의 느낌이 솔솔 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원작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작과 드라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서 보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인공 이름은 강지원, 나이는 37살, 대기업 과장,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 결혼생활 10년째. 프로필만 봐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앞에 그려져서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쓰레기 같은 남편과 악랄한 시어머니에게 시달려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지원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엄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아버지는 지원을 애지중지 키웠죠. 그 덕분에 지원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난 곳 없이 공부까지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죠. 넉넉하지 못한 집안 환경 때문에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대학 생활 내내 학교와 집만 오가며 취업에 몰두한 지원. 결국 우수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지원의 아버지는 지원이 입사하기 전 돌아가셨죠.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의 그림자 때문인지 회사 생활 내내 수줍고 자신감 없던 지원과는 달리 능글능글 부침성 좋은 캐릭터 민환. 인연 같았던 악연이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지원과 민환은 사내 커플이 되었고 아버지를 잃은 지원은 민환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생각처럼 민환은 의지할 만한 남자가 아니었죠. 절친과의 불륜부터 시작해서 까면 깔수록 충격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남편의 이름은 박민환. 주식 중독자, 결혼 3개월 만에 회사 때려치움.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쯧쯧 하고 혀를 찰 정도인데요. 아내 강지원이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몰래 사망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 5억 원을 기대하며 강지원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물이죠. 이것만 들어도 입에 막걸리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며 피가 거꾸로 솟을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분노가 터져 나오는 장면은 뒤에 더 나옵니다. 지원이 입원해 있는 병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고 있는데 몇 달째 병원비도 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남편이 걱정돼 지원은 환자복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인지 택시 기사님의 얼굴이 돌아가신 아빠와 꼭 닮아 있었죠. 택시 기사는 지원을 보고 금방 팔팔해져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돈 많이 벌 거라고 응원을 합니다. 여기다가 아가씨 말이면 꿈뻑 죽는 신용까지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택시기사의 응원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지원.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순간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남편 박민환과 그녀의 하나뿐인 친구 정수민이 빨개 벗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죠. 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보통 불륜 드라마에서는 이쯤 되면 당황하는 모습이라든지 옷 주섬주섬 입고 도망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절친은 적반하장으로 넌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며 지원을 되려 몰아붙이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지원을 죽을 거면 곱게 죽으라며 밀치는데 지원은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사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장전하고 지켜볼까요? 죽은 지원이 눈뜬 곳은 낯익은 장소. 알고 보니 죽기 10년 전 과거로 돌아간 것이었죠. 불륜 현장을 목격하러 가는 길에 만났던 택시기사가 돌아가신 아빠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박민환과 결혼하지 않기로 한 거. 그런데 10년 전 일어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지원은 자신이 과거와 다른 행동을 해서 사건을 피하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 다른 사람이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가로챌 수 있었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지원이 박민환이라는 큰 불행을 떠넘길 대상은 바로 정수민, 유유상종이라고 할까요? 강지원의 절친으로 등장하는 정수민 또한 박민환처럼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는 양파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정수민을 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지원이었는데요. 지원을 얼마나 호구로 봤길래 고마움이 어쩜 그렇게 없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호의는 베풀지 않는 것만 못하고 오히려 호의를 호구로 본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온 지원은 이제야 수민의 본 모습도 하나둘 깨닫게 되었죠. 수민과 지원은 학창 시절부터 내내 붙어 다니는 절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민은 가정사로 의기소침했던 지원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지원이 가진 것들을 질투했죠. 그리고 웹툰에서는 지원의 엄마와 바람이 나서 도망친 남자가 알고 보니 수민의 아빠였습니다. 수민의 엄마는 이로 인해 수민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수민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수민과 달리 지원은 어려운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수민은 지원과 친한 척 하면서 지원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지원을 따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원 주변 친구들에게 지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지원은 그 때문에 첫사랑 남학생과는 물론 반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곧 수민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수민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온 지원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창회에 나갔죠. 그리고 지원을 뒤에서 욕하고 험담했던 친구들에게 그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모든 것이 수민의 거짓말이었다고 사실을 알립니다. 친구들과 오해를 풀게 된 지원은 직장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같은 팀 양주란 대리와 신입사원 유희연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괴롭히던 빌런인 김경욱 과장이 징계를 받도록 도와주었죠. 이 부분을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회사 내에는 박민환과 다른 캐릭터인 유지혁 부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과묵하고 지원에게 딱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건네지 않았던 유지혁이 이상하게 시간을 거슬러 오기 전과는 달리 지원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했는데요. 계단을 내려오던 지원이 구두굽이 부러져서 넘어지자 새 구두를 사주면서 한 번 부러진 구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며 구두를 신겨주며 지원 씨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플러팅을 날리죠. 유지혁 부장과 썸이 생기려던 순간 또다시 파리가 꼬이게 되는데요. 박민환이 지원에게 청혼을 한 것이었죠. 예상대로라면 단칼에 거절했을 지원이 왠지 모르게 박민환의 청혼을 받아주는데요. 만약 지원이 민환을 거절하게 되면 자신에게 질투로 느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수민이 민환에 대한 흥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회식날 지원은 일부러 취한 척하는 수민을 데려다 주는 차에 민환을 남겨놓고 자리를 피합니다. 결국 모텔로 향한 두 사람은 지원 몰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원은 후련 섭섭한 마음을 안고 홀로 포장마차로 가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지혁 부장과 마주치게 되죠. 이 정도면 몰래 따라온 거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지원과 반갑게 조우한 지혁은 지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연애 같은 거 지긋지긋하다는 지원에게 연애 말고 자신을 이용하라고 말하죠. 지원은 지혁에게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한편 지원을 두고 수민과 바람을 핀 민환은 그대로 지원과의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했죠. 그날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수민에게 말한 민환은 지원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상견례 자리에 나갑니다. 민환의 엄마 김자옥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악랄한 시어머니 캐릭터 그 자체였는데요. 딱 내로남불, 내 자식만 귀하고 네 자식은 알 바 없다,
요런 마인드였죠.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자기 아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막말을 합니다. 지원에게 애미 없이 커서 배운 게 없는 거냐고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지원에게 과거 상견례 자리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때도 이랬지. 그때는 참았지만 지금은 참지 않아. 결국 지원은 무례한 말을 받아치죠. 아주머니도 지금 부모 없으신데 나랑 똑같은 처지면서 왜 그렇게 비하하시냐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와, 이거 완전 사이다. 하지만 그냥 쓰레기인 줄만 알았는데 거머리 쓰레기였던 박미나는 지원을 쫓아와서 제발 결혼해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돌아가라는 지원의 말에도 끔찍없이 계속 스토커처럼 들러붙습니다. 결국 미난에 지나친 집착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지원은 회사 동료 유희연에게 사정을 털어놓았고 이를 알게 된 유희연은 즉시 지원이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죠.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유지혁 부장의 옆집이었던 것입니다. 유희연, 유지혁.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하셨겠지만 맞습니다. 두 사람은 남매였고요. 이로 인해 지원과 지혁은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한편 수미는 마트 시식 행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마트 시식 행사 중 땅콩 알레르기가 있던 고객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고객을 달래줄만 하건만 우리의 사이코패스 정수미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되려 공짜 음식 좋아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며 고객을 윽박지릅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원이 견과류가 들어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았다며 이 모든 책임을 지원에게 떠넘겼죠. 하지만 지원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모두 기록해놨고 분명 땅콩 알레르기 주의하라는 내용을 수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병원에 수민을 데려간 지원은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시키죠. 이때 수민은 고객에게 자기가 임신 초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랬다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가짜였죠. 그렇게 박민아는 여자친구의 친구를 임신시킨 파렴치한 놈이 되어 이 일로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정수민과 속도 위반으로 강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할까요? 정수민은 아직도 자기가 지원에게 남자도 빼앗고 미래도 빼앗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피말리게 괴롭혀서 위암에 걸리게 한 인물이 박민환 뿐만은 아니었잖아요. 최종 빌런인 그의 엄마 김자옥 여사는 지원의 피를 말린 것처럼 이번에는 수민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줍니다. 지원은 나중에 위암에 걸리면 병원비에 보태라며 축의금 5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혁과 팔짱 끼고 민환과 수민의 결혼식장에도 다녀갔죠. 자신의 곁에서 든든하게 도움을 준 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 지원은 지혁의 마음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민이 이대로 곱게 물러나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나는 무정자증 환자였고 수민이 미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도 지원을 골탕 먹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잖아요. 미나과 결혼에 성공한 수민은 이번에는 억지로 고객에게 사과시켰던 지원 때문에 그날 병실 바닥에 넘어지며 유산했다는 말로 또 한 번 거짓 연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미나니 지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심부름 센터를 찾아간 미나는 지원과 연애를 하고 있는 지환이 사실 UNK 그룹의 손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에 수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수민은 유지혁이 재벌 3세라는 것을 알자 박민환이 아닌 유지혁을 꼬실 걸 하면서 또 한 번 배아파합니다. 어떻게 지원에게 복수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지원이 재벌 3세를 꼬시고 자신에게 남자친구를 떠넘기려고 자기를 이용했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기사화되었고 지원은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또한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한 정수민도 기자회견장에 초대를 했죠. 지원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정수민이 다녔다는 산부인과에 정수민의 의료 기록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임신한 적도 없는데 무슨 유산이냐 하며 정수민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민환 역시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법칙 때문일까요? 원래는 민환과 지원 사이에 일어나야 했던 불륜과 위암 진단 사건이 회사 내에 다른 인물인 양주란 대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양주란 대리는 지원과 회사에서 절친한 사이였죠.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을 통해 완치하게 되었지만 아직 남편의 불륜녀 앞에서 죽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양주란 대신 박민환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지원은 박민환에게 내연녀를 만들어줄 계획을 세웁니다. 박민환에게 내연녀가 생기면 박민환이 전생에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내연녀를 밀치며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동창인 하혜지에게 부탁해 전남편 박민환에게 문자 친구가 되게 하죠. 평소에도 질투가 많던 정수민은 남편이 딴 여자랑 문자를 주고받자 노발대발하면서 다짜고짜 문자녀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자녀가 남편의 불륜녀도 아니었고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랑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느낀 수민은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사실 수민과 문자를 주고받은 문자녀는 하혜지가 아닌 강지원이었죠. 시어머니의 임신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수민에게 지원은 문자로 남편과 함께 불임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건넸고 결국 병원 검사 결과 박민환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가만히 참을 또라이 정수민이 아니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가 모두 박민환의 무정자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수민은 시어머니 댁으로 곧장 쳐들어가 시어머니 앞에서 박민환이 무정자증이라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냥 보통 또라이는 아니었습니다. 박민환이 무정자증이 된 게 모두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다 라며 되려 화를 냅니다. 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다가 결국 시어머니 김자옥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정수민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그대로 둔 채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1박 2일 낚시해서 돌아온 시아버지에 의해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민아는 정수민에게 큰 분노를 느껴 정수민을 죽이고 몰래 사망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우는데요. 전생에서 지원에게 했던 짓을 이번에는 수민에게 하기로 한 것이었죠. 박민아는 정수민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으니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합니다. 그리고 수민을 죽게 할 생각으로 수민 몰래 자동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놓았는데요. 한편 수민은 자신이 여행가 있는 동안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들을 불어버릴까봐 걱정을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밤에 몰래 병실에 들어가서 공기가 든 주사기를 링거에 꽂으면서 말하죠. 어머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차피 원래 죽으실 거였잖아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대사 맞습니다. 지원이 죽기 전에 수민이 지원에게 했던 말이었죠. 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진짜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민아는 술에 취한 채 깜빡해서 자신이 고장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죠. 박민환과 김자옥의 장례식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부고 소식을 들은 지원은 그동안 수민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며 수민을 범인으로 신고했고 병원 내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을 통해 수민은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수민은 체포 도중 도주를 해서 지원에게 복수하고자 차를 몰고 돌진했고 지원을 지키고자 몸을 던진 지역은 크게 다쳐 의식불명이 되어버리죠. 지역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지원은 지역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지역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역과 지원은 같은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지원의 모습을 보고 지역이 먼저 반하게 된 것이었죠. 지역은 그 고양이를 데려와 아직까지 자신이 키우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원과 재회했지만 지원의 곁에는 민환이 있었고
지혁은 말수가 적고 재미없는 자기보다는 미나니 지원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고백 한번 하지 못하고 그녀를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의 병문안을 왔다가 링거를 빼고 병원을 나가는 지원을 보고 무작정 따라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원이 박민환과 정수민에 의해 죽은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원을 안고 지혁은 과거 용기가 없었던 자신을 후회하며 오열합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엄마, 그리고 대학생 때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없던 지원의 장례식, 상주는 지혁이 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지원의 발인까지 마친 지혁은 택시를 탔고 마찬가지로 지원의 아빠와 닮았던 택시 기사를 만납니다. 택시 기사는 지혁에게 말했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냐고. 지혁은 혼자 마음고생하며 사랑했던 여자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거라며 다음 생에서는 꼭 그녀를 지켜낼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그는 홀로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눈 떠보니 지혁도 10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었죠. 지혁은 이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본 지원은 지혁도 자신처럼 10년 전으로부터 회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혁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다행히 지원의 지극정성이 어린 간호 때문이었는지 지혁은 깨어났죠. 한편 수미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원과 지혁은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게 되었고 지원과 같은 처지의 아이를 입양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을 보면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리뷰는 엔무드